네,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번에 연금 개혁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사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겨우겨우 통과가 된 개혁안인데 이 개혁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국민연금 개정안을 보면 보험료를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43%까지 1.5% 조금 올랐다고 하던데요. 이걸 두고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진정한 청년을 위한 그런 개혁이라고 보시나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이게 왜 청년을 위한 개혁이냐? 일단 소득 대체율을 올렸다는 건 연금액을 높여줬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20대, 30대가 노인이 됐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연금을 받는다는 거잖아. 빈곤하게 될 확률이 많이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청년 세대를 위한 거지. 소득 대체율을 올린 거는. 그렇죠. 지금 소득 대체율을 올린 건 청년 세대, 지금 노동하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바로 20대, 30대는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니까 연금액이 네. 많아지는 거고. 네. 그 일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던데 지금 연금 받고 있는 그분들도 연금액이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네,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노인들이 받는 연금액은 동결입니다. 네. 안 올라가요. 그냥 네. 물가 연동만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보죠. 그 다음에 보험료율 올린 거 있잖아요. 네. 9%에서 13%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민감해 하는데, 맞아요. 자, 그 청년 세대에 독박 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논거를 보게 되면 이번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네. 자, 50대하고 20대를 비교해요. 네. 그래서 50대는 예전에 보험료가 뭐 6%, 9%였고 소득 대체율은 뭐 60%, 50%. 그러니까 보험료하고 받아가는 돈 소득 대체율을 계산하면 50대하고 20대를 비교해보면 지금의 20대는 보험료도 더 내고, 네. 받아가는 돈도 적고, 그러니까 50대랑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독박 쓴다. 지금 그 얘기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시야를 좀 넓혀봐. 이 50대하고 지금 80대를 비교해봐. 그리고 20대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마이너스 10대를 비교해봐봐. 네. 그러면 50대하고 80대를 비교해보면 누가 독박을 쓴 거야? 80대가 독박 쓴 건가요? 아니지. 80대는 예를 들어 80대 받지도 못한 거잖아요. 아니 초기에 어쩔 수 없게 가입한 사람들은 그때 보험료 3%였잖아. 네. 근데 소득 대체율 70%고. 근데 10년 못 채웠으면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례노령연금이라는 걸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네. 80대하고 50대 비교해보면 50대가 독박 쓴 거고. 그렇죠. 50대하고 지금 20대 비교하면은 20대. 20대가 독박 쓴 거고. 그러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마이너스 10대하고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10대가 독박 쓴 거지. 네. 그 논리로 따지면. 네. 그리고 지금 20대가 예를 들어 보험료율 불공평하니까 우리 왜 13%로 올려? 우리는 그러니까 50대는 1%씩 4년에, 그러니까 0.5%씩 8년에 걸쳐서 올리고, 20대는 예를 들어 0.25%씩 16년에 걸쳐서 올려. 차등보험료. 차등보험료. 그게 공평하지라고 주장을 하면, 그러면 지금의 20대가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덜 내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보험료 덜 내는 부분은 누가 책임져? 마이너스 10대가 책임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20대는 다시 태어나지 않은 마이너스 10대한테 독박을 씌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20대라고 해도 가난한 20대도 있고 부자인 20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세대 간의 공평하냐 아니냐를 따져보려면 지금의 20대와 50대만 비교해갖고 뭐 독박 쓴다 이런 얘기하는 것 전제가 세대 간 부양을 전제로 하는 연금 시스템화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이 앞에 80대나 지금 50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20대보다 조금 냈어. 그건 사실이지. 네. 보험료율이 적었으니까. 근데 지금 50대는 80대, 90대 되는 부모들을 사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사적 부양비를 엄청 많이 부담했거든. 그렇죠. 나만 해도 내가 연금 보험료를 9% 냈는데 월급에
부모님한테 내 월급의 9%를 보내드렸거든. 그분들은 연금 충분치가 않아갖고. 그럼 교수님 빵 있네요. 그 18%를 낸 거지, 나는. 아, 18%를. 그러니까 공식적인 연금제도의 보험료는 9%지만 노인부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난 18%를 부담한 거라고.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내는 보험료만 따지면 사적 부양 부담을 못 봐. 이거를 인식하지 않으면 자꾸 독박 쓴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적 부양 부담까지 다 고려해서 보게 되면 아, 이게 초기 세대는 사적 부양 부담이 컸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 냈고, 후세대로 가면 갈수록 전 세대가 연금을 많이 받으니까 사적 부양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거를 조금 올리는 것 자체는 세대 간에 페어한 거다라고 보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했고.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올려온 그렇지. 거군요. 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 그거를 전제로 하고 설계한 거라서 그거를 사적 부양을 무시하고 국민연금만 따지면 자꾸 독박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도를 설계한 원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실 뭐 더 낼 테니까 우리 부모님도 부양해주고 공적으로 그렇지. 나도 부양해줘 이런 의미네요. 그렇지. 네. 그럼 국민연금 개혁 왜 지금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어요. 사실 갑자기 정치권이 합의를 한 것도 저는 좀 놀랍긴 했거든요. 아니, 그 갑자기 한 건 아니고, 그 지나간 얘기인데, 노무현 네. 정부가 그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좀 이해되지 않는 정책도 했는데,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확 깎은 거잖아. 저 90%까지. 60% 소득 대체율에서 40%로 깎으면 연금액을 3분의 1로 삭감한 건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했으면 정권이 10번도 더 날라갔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넘어갈 수 있었던 게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일반 국민들이 국민연금이 뭔지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근데 만약에 올해 그렇게 했다 봐. 아마 정권 몇 번 바뀌었을 거야. 저 안 그래도 바뀌었는데 더 바뀌었죠. 그러니까 연금에 대한 이해가 국민들 사이에서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의사결정을 너무 무리하게 해갖고 연금액을 너무 깎았다고. 그러니까 이 연금 받아갖고 노후에 최저생계비도 안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나 노동계 쪽에서 이거 너무 깎았으니까 다시 올려야 된다 그래갖고 연금행동 같은 단체에서 소득대체를 올리자라는 운동을 한 거고. 그래서 2007년 연금개혁 이후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 수면 아래에서는 노후 불안정 문제, 노인 빈곤 문제, 그 다음에 40, 50대가 은퇴에 가까울수록 연금액이 충분치 않으니까 이거 너무 불안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었고 이걸 개혁해야 된다라는 노력들이 그동안 수없이 진행돼 와서 그 노력의 결과로 결실을 맺은 거지 아무 얘기 없다가 오늘날 갑자기 뚱한 게 아니야. 근데 결실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저도 뭐 사회적 기구도 들어가고 특위도 들어가고 공론화위원회도 참여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선택한 그러니까 이번에 여야가 네.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수안으로 나왔던 소득 대체율을 한 50% 수준으로 늘리자. 네. 이 안에 대해서 충족을 못 시킨 거지. 네. 43%밖에 소득 대체율이 안 올랐으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분노해야 될 거는 이렇게 소득 대체율을 조금 올려갖고 이게 나의 노후가 보장이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거를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항의하는 거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가 되는데 보험료 더 낸다. 국민연금 말고 다른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그건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고 봐. 이게 아직 연금으로 부모님이 생활을 하시는 걸 좀 많이 못 보고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 그런 경험치가 적다 보니까 또 아직 신뢰 형성이 좀 덜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금 개혁은 뭐 의미는 있지만 매우 불완전해서 네. 추가적인 그 연금 개혁 노력, 특히 소득 대체율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는 소득 대체율을 막 유럽처럼 아주 넉넉한 수준으로 올리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야.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요 두 개를 받아갖고 최소 생활비는 보장해주자. 요게 내가 생각하는 소득 보장론의 핵심이거든. 네. 그 최저 소득 보장이라는 게 그래서 그게 높은 수준이 아니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구 고령화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후세대 부담을 고려하게 되면
50% 이상으로 국민연금 올리는 건 현재로서는 꽤 무리야. 거기까지만 맞춰놓으면 공적연금에 해야 될 일은 다 한 거고, 그 이후에는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을 해서 좀 더 보완적으로 소득을 보완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그리고 뭐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지. 보시는 네,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번 개혁이 좀 아쉽긴 해도 저도 50%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43%여서 45%도 아니고 조금 아쉬웠던 게 있었는데 그래도 보험료 13%까지 올랐으면 소득 대체율은 45% 수준까지 가는 게 나는 적정하다고 봐. 네. 근데 앞으로 점점 더 올려가야겠네요, 저희가. 그래야지.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국민연금은 무엇인가?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딱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연금을 만들어 가야 하나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자네가 지금 몇이야, 나이가? 비밀입니다. 응? 그래, 20대, 이게 30살이라고 쳐봐. 네. 그럼 한번 딱 생각을 해봐봐. 내가 65세가 돼서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돈이 얼마 필요해? 200만 원? 200만 원. 그 200만 원 필요하다고 쳐봐. 그럼 네. 200만 원을 어떻게 구하냐? 130만 원 정도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에서 갖고 오고, 요거 확실하게 하는 거야, 그거를. 네. 그게 바로 연금 계약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대, 30대인데 늙어서 200만 원 정도 있어야지 지금의 생활 수준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130만 원은 무조건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에서 만들어지도록 설계를 하고 청년들이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돼. 네. 나머지 70만 원은 내가 더 저축을 하든지 퇴직연금 같은 걸 통해 갖고 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요 밑에 제일 중요한 베이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서 내가 65세가 됐을 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마련해 두는 거. 요게 연금 개혁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기초연금은 지금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기초연금은 지금 정도거나 아니면 약간 더 높아도 상관이 없는데, 네. 기초연금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국민연금 가입을 해야겠죠. 그런 문제도 생기고, 이게 이제 소득계층마다 틀린데, 뭐 여기 자네는 중산층이니까 한 200만 원인가 되지만, 중산층 아니에요. 그럼 하층이에요? 네. 소득 계층에 따라서 노후에 필요되는 돈의 크기가 틀리잖아. 이전 생활을 맞아요. 유지하려면. 네. 그러려면 연금이 지급되는 돈 중에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지급되는 부분, 정액, 이 기초연금이 그런 거잖아. 네. 그 다음에 자기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비례해서 지급되는 부분.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밑에 정액 부분이 너무 커. 소득 비례 부분은 너무 작고. 네.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국민연금이 자기의 노후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아니면 그러니까 아파트 사고. 연금의 어떤 사회적 연대가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네요. 그렇지. 사실 저는 택시 타면 꼭 기사님들한테 말을 걸어보거든요. 연금 가입하라고? 연금 가입하셨냐고, 연금 받고 계시냐고. 잘하고 있어. 그런데 생각보다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15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국민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면 택시 운전을 해서 받는 돈과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받으면 정말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국민연금 최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당연하지. 지금 20, 30대도 60대 돼봐. 자기 자식들이 돈 보내주겠어? 어? 자식이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저희는. 수도 있지. 네. 믿을 건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돼도 받을 수 있죠?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으면 혼내. 아니면 나한테 보내든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국민연금을 받고 못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후를 공적으로 잘 보장해 나갈 것인가. 이게 사실 청년들이 고민해야 될 화두가 되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유진님. 예, 시간도 없으셨을 텐데 예,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연금의 살아있는 역사께서 이렇게 직접 출연해 주셔서 예.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종종 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갑시다. 아이고, 퇴근하자.